창업 따라잡기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 10가지 이렇게 좀 분석하고 선정을 하고 이제 리포트를 내드렸죠.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정상적으로 실제로 이제 창업한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기가 쉽지도 않고요. 근데 그 이제 리포트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 또는 뭐 20년 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배우자고 같이 창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뭐 10년 뒤나 20년 뒤를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그때의 나라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전제하에서 그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물론 이제 그 찾아다니면서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거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정보도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뭐 일단 뭐 식품 관련되는 것, 외식업 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이나 뭐 판매업 등등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이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가는 거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뭐 창업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성장 가능성 뭐 이제 그런 거 등등등 뭐 있겠죠. 그저 우리 평가하는 요소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약간 좀 상상해 갖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 자체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창업에 관련돼 갖고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의미도 이제 조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자체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리포트를 내드린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께 좀 여쭤봐도 좋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좋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그렇게 이제 아이템 한번 선정해 봐라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수업 듣는 주간이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이죠. 뭐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연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차례를 생략하는 집들도 많고 뭐 고향 방문 안 하는 집들도 이제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온라인 수업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그 대학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제 그건 또 다 들어야 될 테고요. 어쨌든 그 추석 연휴 때 이제 리포트도 좀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좀 즐겁고 좀 편안한 시간 이렇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교재 페이지 수가 79쪽입니다. 79쪽이 되겠고요. 제 챕터 5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창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업의 한 형태죠. 내가 개인 창업을 어느 아이템 선정해서 개인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불러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 계약이죠.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뭐 파리바게트, 뚜레쥬, 빵집 그러고요. 커피숍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당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GS25니 CU니 하는 편의점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똑같은 간판이고요. 상호가 똑같고 그리고 파는 제품들, 상품들도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아요. 그런 게 전부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 계속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아이템 선정하는 거 바로 다음 챕터로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은 창업자가 경영 노하우, 특별한 기술, 경험이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맹사업이에요. 가맹사업. 영어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고 이제 판매권이란 뜻입니다. 프랜차이즈가 판매권, 뭐 상호 사용권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가맹점. 서로 약속해갖고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해서 하는 것들. 우리 맹세한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같이 가입되어 있는 서로 약속되어 있는 뭐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 본부가 있고요. 프랜차이저 그렇게 됩니다. 프랜차이저 이제 주체가 되죠. 그리고 가맹점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제 가맹한 사람들 되죠. 가맹 점포가 되는 거죠.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상호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 본부에서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 사용권, 각종 판매 촉진 등의 영업활동을 해주고 본부에서 이제 영업활동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그 대가로서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돈을 내고 판매에만 전념하는 그런 영업 형태를 말한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개념입니다. 나는 판매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의 구성, 가격, 어떻게 그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가맹본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교재 80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념되어 있어요. 가맹본부가 있고 가맹점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사업자한테 상표 사용, 뭐 브랜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어떻게, 영업은 어떻게, 그 다음에 경영 이렇게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 다 교육도 다 시켜주고 뭐 상품 뭐 진열은 이렇게 해라, 뭐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전부 다 어쨌든 판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일이. 그리고 그 대신 이 가맹점 사업자는 본부한테 가맹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합니다. 대가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 해주는 대신에. 그리고 나는 이제 판매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특별한 전문 기술이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창업 및 경영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책임지고 지원 보조를 해주므로 예비 창업자 또는 초보 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에 관련돼서 이제 좀 교과서적인 그다음에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그 가맹사업에 대한 그 정의예요. 정의인데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뭐 가맹사업이라 함은 이런 거래관계를 말한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그 정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용을 일일이 다 어떤 외우거나 뭐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 권리 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BBQ 치킨 그러면은 BBQ 간판 달아주고 니네가 BBQ 치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아라 하는 거죠. 그 상표 사용권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재료도 다 공급해주고 하지만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대신 판매한 금액에 뭐 얼마 그 다음에 그건 로열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뭐 가맹은 얼마 줘야 되고 그런 약속하여 하는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 용어 좀 알아둬야 될 용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라고 합니다. 가맹본부. 그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그 본부, 그걸 가맹본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운영권. 이거를 가맹본부라고 그런다. 본사예요, 본사.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 점포 가지고 이제 하는 그 개인 얘기하는 거죠.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내 점포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경우죠. 이건 본사가 되겠고, 이건 실제로 이제 영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이렇게 합니다. 뭐 점포란 얘기겠죠. 그리고 또 알아두실 이제 가맹금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맹금. 대가 지급하는 거죠.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돈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전부 다 묶어서 가맹금 그렇게 한다. 가맹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냥 쉽게 그냥 돈 뭐 로열티 얼마, 뭐 판매 금액 얼마 주는 게 아니고 명칭에 따라서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뭐 계약금 등등등 이런 게 있고요. 뭐 교육 이렇게 해주니까 그 대가로 얼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담보하기 위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제 그런 거 대비해서 담보금 얼마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설을 해줍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는 똑같이 해야 되니까 간판도 똑같이 해야 되고 내부 시설도 똑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사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본사에서 설비, 정착물 등등을 해줘요. 뭐 주방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걸로 지급하는 돈, 또 가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그 가맹점 사업자가 개인이 하게 되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이제 본사에서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가 본사로 임차료를 내고, 그럼 본사에서 그 건물주한테 임차료를 주고, 하나 건너서 가는 경우죠.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명목하에 어쨌든 뭐 주는 것들, 뭐 전부 다 묶어서 어쨌든 가맹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용어는 이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현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도 자료니까 2019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맹본부는 5,175개, 가맹본부가 5,000여 개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수는 6,300여 개. 되게 본부 하나당 브랜드가 하나겠지만은 어떤 본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브랜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 본부는 하나겠지만 브랜드는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커피점 같은 것들도 있고 한식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수 전문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수가 좀 많고요. 가맹점 수는 현재 25만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말이에요. 가맹본부 5천여 개, 25만 개. 그러니까 가맹본부 하나당 가맹점 수는 약 50개 정도가 되는 거죠. 50개. 가맹점 하나에 본부 하나에 가맹점이 한 50개. 그러니까 점포가 50개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뚜레쥬로 점포가 50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뚜레쥬니 파리바게트니 그런 거는 이제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겠지만은 이름 없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5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5년간 이렇게 이제 가맹점 수, 가맹본부 브랜드가 뭐 1.5배 증가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왜냐면 프랜차이즈 영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 이제 놓고 봤을 때 프랜차이즈 놓고 봤을 때 외식 업종이 75%, 이제 음식 먹는 거죠. 이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교육 세탁 같은 것들 어떤 서비스업이 20%, 그 다음에 편의점은 이제 뭐 CU, GS25 그 대표적인 편의점이죠. 뭐 이마트 24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럼 편의점이 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6년, 뭐 서비스는 8년, 도소매는 11년인데 브랜드 존속 기간이니까 처음에 브랜드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경우에 없어지는 브랜드가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6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천여 개 중에서 지금 뭐 30년, 40년째 계속 가는 브랜드도 있고 나왔다가 1년, 2년 만에 없어지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6년, 8년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길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이 프랜차이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업종별 상위 이렇게 5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보시면 되겠죠. 그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 이런 게 좀 많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는 BBQ가 이제 부동의 1위고요. 주식회사 제너시스인가 그래요. 이제 그 본사는 브랜드는 이제 뭐 BBQ가 있고 다른 것들도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어쨌든 BBQ 거죠. 그다음에 치킨에서 두 번째가 BHC.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 페리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브랜드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갔었던,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있었던 뭐 그런 브랜드예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너네치킨 교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요즘 뭐 또봉이 통닭이니 뭐 69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 통닭인가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것도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알려주고 있는 브랜드죠. 치킨에 관련돼 갖고.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치킨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좀 잘 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6년 뭐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존속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은 이제 이런 데는 되게 오래도 됐고 어쨌든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꾸준히 많이 됩니다. 그거는 치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브랜드가 좀 많더라도 다 유지가 되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야들은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브랜드들도 같이 없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제 잘 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턴가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커피를 상당히 많이 마시게 됐죠. 식사 후에는 의뢰 커피 한 잔. 그래서 대개 국민 전체가 뭐 예전에는 되게 집에서 커피를 타 먹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원두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커피 전문점 가서 마시고 또는 손에 들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고 사회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또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갑자기 뭐 건강 생각해서 이제 녹차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또는 뭐 영국이나 뭐 인도나 그런 나라처럼 홍차로 바뀐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커피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치킨은 이렇게 뭐 BBQ, BHC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자 같은 경우는 피자 한 마리, 피자 스쿨, 뭐 오구 피자 이렇게 도미노 피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구 피자나 뭐 피자 스쿨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 피자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익숙하지는 않고요. 근데 피자헛 같은 건 없어요. 지금 그건 직영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면 커피도 스타벅스 같은 게 여기 없죠. 굉장히 제일 많은 커피숍인데 직영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디야 커피가 제일 지금 현재 많다고 그러고 투썸 프레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아까 저기 백종원 씨 한다는 저 백다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조그맣게 하는 거죠. 저가로 이렇게 많이 파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생겼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롯데리아가 있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없는 게 전부 다 직영적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는 빠져 있습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맘스터치 요즘도 많아졌고 서브웨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KFC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토스트만 전문점인데 석봉 토스트. 이게 아마 대전인가 어디서 이제 지방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 서울까지 와갖고 이제 많이 주변에 어쨌든 흔하죠. 그래도. 그리고 제과 제빵은 이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이제 뭐 두 개 브랜드가 거의 뭐 독주 체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외식업이 되겠고 서비스업하고 도소매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저도 상당히 좀 낯설은 뭐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직접 여기 뭐 관련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는 저는 이제 블루엔즈만 많이 이용을 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이 간판은 저도 이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블루클럽은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은 크린티페어 요즘 엄청 많아졌죠. 그전처럼 그냥 세탁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인점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동일하게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좀 더 깔끔하게 뭐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업이고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으로는 이거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그리고 뭐 이마트 24, 미니스토까지 저희 동네도 전부 다 뭐 한 서너 개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상업지구라 그런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전문점도 이것도 뭐 아리따운 미니스프리 제가 본 거는 더 페이스샵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더 좀 많이 알고 있으시겠죠? 화장품 이제 관심 있고 막 그러실 테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식품점, 정관점, 이거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종합소매점은 다이소가 있고, 올리브영도 이렇게 주변에 많고요. 롯데슈퍼도 많고. 네이처 컬렉션은 이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이제 거의 못 본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이거 어쨌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업종별 상위 5개 브랜드 현황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봐두면 좋겠죠. 그리고
업종별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뭐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존속 기간 아까 6년에서 8년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이제 매출액 같은 거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치킨점 한 군데 평균이 2억 3천이면은 월 평균이 2천만 원을 매출액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월 평균 2천만 원. 근데 그 2천만 원이 상당히 이제 큰 금액 같기는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따져봐야 된답니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이익이 아니니까. 가맹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맹금 내야 되는 게 있고 로열티 내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비 빼야 되고 인건비 빼야 되고 임차료 빼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이제 점포마다 많이 상이하겠죠. 어쨌든 이제 월 평균 매출액이 2억 3천,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뭐 커피 전문점도 한 2천만 원,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뭐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외식 쪽은 이렇게 뭐, 여기는 지금 월 평균 4천만 원 돈이 이제 4억 8천이니까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제과제빵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큰 것들이죠, 되게. 반면에 이제 서비스 쪽으로 가면 이렇게 좀 작아요. 뭐 여기 외국어 학습하는 거라든가 뭐 교과라든가 가르치는 곳이 학원 같은 거 그런 데는 매출액이 작습니다. 7,800, 4,500. 그 대신 이런 데는 이제 재료비나 그런 게 저렴하겠죠.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겠죠. 왜냐하면은 건물 2층, 3층 막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있고 평균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 단점이에요. 장점, 단점. 내가 개인 창업을 할 것인가, 나 홀로 창업, 이게 독립 창업이죠.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가 했을 때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이에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제일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 점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왜냐하면은 본사에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본사가 이제 브랜드죠. 그게 이제 알려진 브랜드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뭐 BBQ 이렇게 하면은 망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왜냐면 웬만큼 팔리니까. 장소가 아주 나쁘거나 사장님이 아주 못하거나 하기 전에는 웬만큼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브랜드별로 아까 이제 뭐 외식업 한 6년, 6점 몇 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면은 막 생기고 막 그런 것도 주변에 많죠. 듣도 보도 못한 식당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 모집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도 그런 거 보면은 금방 있다가 3개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점포가 바뀝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생 브랜드죠. 신생 브랜드고 적응을 잘 못한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개인 창업에 비해서 실패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실패 위험성이 무조건 다 낮다가 아니고 동시점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100%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경영 지도와 지원이 있다. 본사에서 웬만큼 다 해준다.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죠. 경영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고 실제 이제 운영을 했던 점포 운영을 다 해봤던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가르쳐 주니까 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이 하겠죠. 점포수가 아까 25만 여기라 그랬잖아요. 평균 브랜드당 50개 정도라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서 하니까 똑같은 상품 제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똑같은 원재료를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구매가 될 테고 본사에서 하는 거지만 대량 구매가 될 테고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가 있겠죠. 개인이 사서 파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서 나눠서 파는 거니까 싸게 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한꺼번에 광고를 해주니까
이제 방송 광고까지 나오죠. 우리 TV나 우리 보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본사에서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광고 효과가 크죠. 근데 개인 점포라면은 그렇게 광고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기껏해야 그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거나 뭐 프랜카드 한번 거는 정도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광고 효과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에요. 이렇게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 좋은 점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제일 안 좋은 점이에요. 가장 안 좋은 거. 로열티 등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까 그 가맹금 이것저것 지급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이거 하나 볼까요? 2020년 9월에 자료입니다. 이제 어느 블로그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 커피 전문점 창업 비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커피 전문점들 쭉 브랜드들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이에요. 최소 제일 작은 거 6평부터 해갖고 10평, 여기는 이제 이디야 커피, 뭐 엔진에서 이제 20평, 그리고 이제 카페 베네니, 뭐 할리스 커피 이런 데는 최소 35평, 투썸 프로에서는 45평. 최소 매장이 이거니까 이렇게 요거보다 큰 곳에서만 이제 가맹점을 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매장이 크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비용 들어가는 거 보면은 가맹비 내는 게 얼마냐면은 투썸 프로에서는 2억 9천만 원이에요. 단위가 만 원이죠. 아니 2,900만 원. 그냥 내는 돈이. 물론 이건 뭐 매달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작할 때 내는 거지만 최초로는 어쨌든 내는 돈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900만 원, 1,1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내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4천만 원 돈이에요. 여기 2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1,600만 원, 2,600만 원. 그냥 내는 돈. 그리고 이제 내부 설비 꾸미는데 이것도 이제 본사에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설비를 하죠. 인테리어 설비 등등 해서 들어가는 돈이 작게 6평짜리인데 3,7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큰 곳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전부 다 2억 원 돈이 들어가죠. 최초 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 창업을 해도 투자비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좀 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개인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전체 비용 보면 이제 이거 합계죠. 2억 6천만 원, 2억 원 돈이 넘어요. 어쨌든 40평대 커피숍 하면은 최소 2억 원 이거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당연히 건물 내가 이제 임대 받은 거 아니에요. 임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임대보증금이라고 써놨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별도예요. 40평짜리 건물 보려면 또 물론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작게는 1억, 많게는 뭐 몇 억, 이렇게 뭐 4억, 5억 막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시내 뭐 좀 유명한 곳이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한두 푼으로 인력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증금 별도니까. 그리고 이제 매달 그 임차료, 월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 이런 건 별도고요. 요거는 이제 초기 한 번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어쨌든 매달 들어가는 것도 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안전한 거는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요거가 되겠습니다.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독자적 자율 경영이 어렵다. 이거는 뭐 프랜차이즈니까 약속된 대로 약속된 상품만 약속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팔리든 안 팔리든. 지난주에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 분식점 한번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도 분식점 이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안 팔리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 팔리는 종목. 근데 그것도 없앨 수는 없고 재료 받아놓고 해야 되고요. 안 팔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안 팔리니까 재료는 버리게 되겠죠. 그래도 그 음식을 뺄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약속된 대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독립 창업을 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잘 팔리는 음식 위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뭐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프랜차이즈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율 경영을 못한다.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할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본사에서 약간 좀 사기를 친다 그럴까요? 좀 나쁜 쪽으로 이제 하는 것들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법률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계약서 내용이 특별히 이제 많이 불평등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뭐 꼭 성공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망할 가능성은 적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 창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창업, 독립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교예요. 자, 이거는 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